2번. 달도 적자야. 장피에르 뒤퐁은 낡은 장부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파리 18구 몽마르트르 생피에르 성당에서 골목 하나 들어간 곳. 그의 작은 빵집 르푸티 블랑제는 이제 하루 손님이 10명도 채 오지 않았거든요. 55세, 30년 경력의 장인이지만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빵을 찾지 않았습니다. 폐업 신고서를 몇 번이나 꺼내 들었지만 매번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죠. 그러던 11월 어느 차가운 비 내리는 날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이 젖은 머리를 쓸어 올리며 그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장피에르 뒤퐁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일과였죠. 11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 일과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븐에 불을 지피고 밤새 발효시킨 반죽을 꺼내고 바게트를 굽는 모든 과정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이 빵들의 절반은 팔리지 않고 버려질 거라는 거리요. 몽마르트르 언덕 아래 라마르크 거리. 한때 이 골목은 동네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침이면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서 갓 구운 바게트 트라디시옹을 사갔고 일요일이면 페인 드 캉파뉴를 찾는 가족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5년 전 큰 길 쪽에 대형 체인 베이커리가 들어서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저렴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메뉴. 사람들은 점점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고 장피에르의 가게는 조용히 잊혀져 갔어요. 아빠, 또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요? 딸 소피가 아침 8시쯤 가게에 들어와 진열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피는 근처 회계법인에서 일하는데 출근 전에 종종 아버지 가게에 들렀거든요. 손님이 올지 모르잖아. 아빠, 어제도 바게트 20개 버렸잖아요. 오늘도 똑같을 거라고요. 장피에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빵 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했어요. 매일 아침 신선한 빵을 준비하는 것, 그게 아버지에게 배운 원칙이었거든요. 소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가게 문 닫는 거. 소피, 임대료만 매달 1,800유로예요. 매출은 1,200유로밖에 안 되고 이러다간 저축한 돈 다 날려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빠가 30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켰는데 소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저 가방을 들고 가게를 나서며 작게 인사만 했죠. 다녀올게요, 아빠. 그래, 조심해서 가. 소피가 떠난 뒤 장피에르는 카운터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거리는 점점 더 쓸쓸해 보였죠. 이번 달 임대료는 어떻게 내지? 오후 2시쯤 가게 문이 열리며 젖은 비를 맞은 젊은 동양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털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리고 카운터 앞에 붙어 있는 작은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직 있나요? 어눌한 프랑스어였습니다. 몇몇 단어의 발음이 어색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장피에르는 2주 전에 가게 문에 붙여둔 구인 광고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광고였죠. 시급이 최저임금이고 일도 거의 없을 테니까요. 네,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서윤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프랑스에 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 됐습니다. 어학연수 중인데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요. 서윤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그 눈빛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절박한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자신도 젊은 시절 처음 파리에 올라왔을 때 그런 눈빛이었으니까요. 제빵 경험은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청소나 계산대는 할 수 있어요. 장피에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여유가 없었어요. 자신의 급여도 제대로 못 챙기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젊은 여성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이고 일주일에 5일, 하루 6시간입니다. 괜찮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장피에르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었나 싶었죠.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몇 시에 오면 될까요? 오전 7시에 오세요. 일단 가게 정리하는 것부터 배우면 됩니다. 서윤이 가게를 나간 뒤 장피에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왠지 조금 덜 우울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정확히 6시 50분에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장피에르는 이미 한창 빵을 굽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요. 출근 시간이 7시라고 하셨으니까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서윤은 준비해온 앞치마를 두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정돈된 가게, 빵 굽는 냄새가 가득한 작업실,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장피에르의 뒷모습,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청소랑 진열대 정리만 하면 됩니다. 천천히 배워요. 네, 알겠습니다. 뒤퐁 씨, 서윤은 그날부터 조심스럽게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프랑스어가 서툴러서 가끔 장피에르의 지시를 잘못 이해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죠. 그리고 서윤은 가게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거의 없다는 것, 빵이 많이 남는다는 것, 그리고 장피에르가 매일 밤 장부를 보며 한숨 쉰다는 것을요. 서윤이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프랑스어도 조금씩 늘었고 가게 일에도 익숙해졌어요. 장피에르는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서윤의 성실함을 인정하는 것 같았죠. 급여도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줬고 가끔 남은 빵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12월이 되자 파리는 추워졌습니다. 몽마르트르 언덕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지만 르 푸티 블랑제는 여전히 한산했어요. 어느 날 오후 서윤은 조심스럽게 장피에르에게 물었습니다. 뒤퐁 씨, 제가 SNS 같은 거 해도 될까요? SNS? 장피에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건 그에게 너무 먼 세상이었거든요. 인스타그램이요. 빵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가게를 찾아요. 그게 도움이 될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장피에르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서윤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각 구운 빵들을 정성스럽게 찍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각도를 바꿔가며 찍고 자연광이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찍기도 했죠. 따뜻한 빛이 비치는 진열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바게트, 버터가 반짝이는 크루아상. 하지만 처음 2주 동안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팔로워도 5명이 채 안 됐고 좋아요도 서윤 친구 몇 명이 눌러준 게 전부였어요. 역시 안 되나. 서윤이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을 때 장 피에르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설명을 달기 시작했고 해시태그도 영구에서 붙였죠. 그리고 파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습니다. 가게에 한국인 유학생 2명이 찾아왔어요. 여기가 인스타에서 본 그 빵집이에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서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두 학생은 크루아상과 바게트를 사며 연신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예쁘다. 여기 사장님 프랑스 분이세요? 네, 30년 경력의 장인이세요. 학생들이 돌아간 뒤 장 피에르가 서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사장님이 대단한 장인이라고 했어요. 장 피에르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조금씩, 정말 조금씩 한국인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였지만 전에 비하면 변화였어요. 1월이 되었습니다. 파리는 겨울 한가운데였고 거리는 더욱 한산해졌어요. 하지만 르푸티 블랑제의 SNS 팔로워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00명, 200명, 그리고 3월쯤엔 500명을 넘어섰죠. 어느 날 저녁 딸 소피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진열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아빠, 오늘 빵이 평소보다 많이 팔렸네요? 응. 요즘 손님이 조금 늘었어. 어떻게요? 뭐 하셨어요? 장 피에르는 작업실에서 청소하고 있는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이 인터넷에 우리 가게를 알려줬어. 한국 사람들이 오더라고. 소피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표정이 예전보다 조금 밝아진 걸 느꼈어요. 아빠 혹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예전보단 나은 것 같아. 소피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2월 어느 날 건물주가 가게를 찾아왔거든요. 뒤퐁, 임대료가 2달째 밀렸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드릴게요. 매번 다음 주라고 하는데 이번엔 정말 받아야겠어. 안 그러면 건물주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장 피에르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은 카운터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겨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작은 스튜디오 방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늘었지만 실제 매출 증가는 미미했어요. 뭔가 더 해야 했습니다. 더 큰 변화가 필요했죠. 서윤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파리에서 빵집 알바하는데 가게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알릴 수 있을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콘텐츠가 필요해. 스토리가 있어야 해. 그냥 빵 사진만으로는 부족해. 서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토리, 장 피에르의 30년 이야기, 그리고 이 가게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걸 진심으로 전할 수 있다면. 3월이 되자 파리에는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몽마르트르 언덕의 나무들도 조금씩 초록빛을 띠었죠. 서윤은 장 피에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뒤퐁 씨, 제가 빵 만드는 것 좀 배워도 될까요? 장 피에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왜 배우고 싶어? 사장님 빵이 정말 맛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빵을 이해하면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피에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빵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게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거든요. 좋아.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서윤은 새벽 4시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피에르와 함께 반죽을 치대고 발효 시간을 배우고 오븐 온도를 조절하는 법을 익혔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프랑스어로 된 제빵 용어들도 어려웠고 손의 감각을 익히는 것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빵은 과학이면서 예술이야. 정확한 온도와 시간, 그리고 손의 감각이 필요해. 장피에르의 설명을 들으며 서윤은 하나하나 노트에 적었습니다. 프랑스어 단어 옆에 한국어로 뜻을 적고 온도와 시간도 꼼꼼히 기록했죠. 2달쯤 지나자 서윤은 기본적인 바게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피에르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팔 수 있을 만큼은 됐어요. 잘했어, 서윤. 계속 연습하면 더 나아질 거야. 그 무렵 서윤은 SNS에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빵 사진이 아니라 장피에르가 빵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새벽의 고요함, 오븐에서 나오는 빵 소리, 그리고 장인의 주름진 손. 55세 프랑스 장인의 30년 손길이 만드는 진짜 파리빵.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프랑스인 팔로워들도 생겼어요.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죠. 이런 가게가 아직 남아있다니 감동이에요. 몽마르트르 가면 꼭 들를게요. 전통을 지키는 장인을 응원합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팔로워는 2,000명을 넘어섰고 하루 방문 손님도 조금씩 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임대료를 내기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비퐁 씨, 한국식 재료를 넣은 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한국식? 네. 프랑스 기법은 그대로 두고 속재료만 한국 걸로요. 예를 들어 단팥이나 고구마 같은. 장피에르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여기는 프랑스야. 전통을 지켜야지.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죠. 실패하면 그만두면 되고요. 서윤의 말에 장피에르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30년 동안 전통 프랑스 빵만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변화를 준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주 금요일 또 임대료 독촉을 받고 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해보자. 시도는 해봐야지. 서윤은 13구의 한인마트에 가서 재료를 구해왔습니다. 단팥, 고구마, 치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장피에르와 함께 실험을 거듭했어요. 단팥의 양, 크루아상, 반죽과의 조화, 굽는 시간. 수십 번 실패하고 때로는 재료를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6월 초 드디어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은데? 장피에르가 단팥 크루아상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프랑스 버터의 고소함과 한국 단팥의 은은한 단맛이 의외로 잘 어울렸거든요. 사장님, 성공이에요. 서윤은 환하게 웃었죠. 다음 날부터 서윤은 SNS에 새로운 메뉴를 공지했습니다. 프랑스 장인의 손길, 한국의 맛 새로운 시작 오늘부터 단팥 크루아상, 고구마 치즈 바게트 한정 판매.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인 손님 6명이 몰려왔어요. 와, 진짜 파리에서 단팥빵 먹을 수 있어요? 인스타 보고 왔어요.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준비한 20개가 2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프랑스 손님 한 명이 호기심에 사 먹었는데 SNS에 올린 거예요. 몽마르트르의 숨은 보석. 그 게시물이 프랑스 푸디들 사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가게에는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 앞에 손님 5명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장피에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사장님의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장피에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장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달은 임대료를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름이 왔습니다. 7월의 파리는 뜨거웠지만 르푸티 블랑제는 더 뜨거웠어요. 한국 식빵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꾸준히 늘었거든요. 장피에르는 생산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서윤과 둘이서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빵 보조 1명을 뽑기로 했어요.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25세 청년 줄리앙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빵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형 체인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장인 밑에서 배우고 싶었어요. 여긴 급여가 많지 않아. 그래도 괜찮겠어? 돈보다 배우는 게 중요해요. 장피에르는 줄리앙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도와줄 파트타임 직원으로 동네에 사는 마리도 고용했죠. 50대 초반의 마리는 따뜻한 성격에 손님 응대도 능숙했어요. 새로운 직원들이 합류하면서 가게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생산량도 늘어나고 영업시간도 오후 7시까지 연장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학연수 비자가 3개월 후면 만료된다는 거예요. 8월 어느 날 서윤은 장피에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뒤퐁 씨, 제가 11월이면 비자가 끝나요. 장피에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일단은요.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안 돼. 내가 없으면 이 가게는. 장피에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서윤은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거든요. 가게의 중요한 일원이었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죠.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장피에르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뒤퐁 씨, 프랑스 취업 비자는 쉽지 않아요. 고용주가 노동부에 증명해야 할 게 많거든요. 왜 프랑스인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지, 그 일자리를 프랑스인으로 채울 수 없는 이유는 뭔지. 서윤은 특별해요. 우리 가게를 살렸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서류로? 장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매출 증가 기록, SNS 팔로워 증가 자료, 그리고 신규 메뉴 개발 과정. 준비해 볼게요. 뭐든지 할게요. 다음 3개월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낮에는 빵을 만들고 밤에는 비자 서류를 준비했어요. 서윤도 필요한 서류들을 한국에서 받아야 했죠. 그 와중에도 가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9월엔 한 지역 신문에 작게 소개되기도 했어요. 몽마르트르의 숨은 보석, 함불 융합의 맛. 기사가 나간 후 프랑스 손님들도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10월 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한 달이 걸렸습니다. 서윤의 비자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장피에르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11월 첫째 주 드디어 승인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서윤, 됐어. 장피에르가 환호하며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죠. 정말요? 제가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이제 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 서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을 떠나 파리에 온 지 1년 반. 힘들고 외로운 시간도 많았지만 이 작은 빵집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거든요. 그날 저녁 가게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장피에르, 서윤,
줄리앙 마리, 그리고 딸 소피까지. 작은 가게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서윤, 아빠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소피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의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겸손하네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아빠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장피에르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모두 잔을 들어. 우리 가게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서윤을 위해. 건배. 5사람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폐업 직전이던 작은 빵집이 조금씩 살아나는 과정. 따뜻했죠? 잔피에르와 서윤은 나이도,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더 의미 있는 일들이 펼쳐질 거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서윤이 처음 가게를 찾았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파리는 추웠지만 르푸티 블랑제는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가게는 아침 8시면 진열대의 빵이 절반 이상 팔렸어요. SNS 팔로워는 5,000명을 넘어섰고 매일 한국인과 프랑스인 손님들이 섞여서 찾아왔죠. 장피에르는 서윤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윤, 이제 내 급여를 올려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정식 파트너로 함께하면 어때? 파트너요? 응. 동업자 말이야. 이 가게는 이제 내 것이기도 해.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뒤퐁 씨.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 내가 없었으면 이 가게는 이미 문 닫았어. 넌 자격이 충분해.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 전 비를 맞으며 이 가게 문을 열었을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 무렵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지역 푸드 블로거가 가게를 방문한 거예요. 마리안느라는 40대 여성 블로거였는데 파리의 작은 맛집들을 소개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가게를 발견했는데 직접 와보니 정말 특별하네요. 마리안느는 빵을 맛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 단팥 크루아상, 프랑스 버터의 풍미와 한국 단팥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누가 개발한 거예요? 제가 제안했고 사장님이 만들었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두 분의 이야기를 제 블로그에 소개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마리안느의 블로그에 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55세 장인과 한국 청년이 만든 기적 몽마르트르의 작은 빵집 이야기. 글에는 장피에르의 30년 역사, 폐업 위기, 그리고 서윤과의 만남이 자세히 담겨 있었어요. 사진도 아름다웠죠. 새벽에 빵을 만드는 장피에르의 모습, 서윤이 손님을 맞는 장면, 그리고 따뜻한 가게 분위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블로그 조회수가 10,000건을 넘어섰고 SNS에서도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전 10시면 빵이 다 떨어질 정도였거든요. 죄송해요. 오늘 빵이 다 떨어졌어요. 내일 일찍 오세요. 마리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장피에르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바쁘면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천천히 가면 돼요, 사장님. 우리 속도대로요. 서윤의 말에 장피에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월이 되자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투자자가 가게를 찾아온 거예요. 비퐁 씨, 저는 파리에서 여러 레스토랑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게를 확장하는데 투자하고 싶어요. 확장요? 네. 몽마르트르에 더 큰 가게를 열거나 아니면 다른 구역에 지점을 내는 거죠. 장피에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지만 전 이 작은 가게가 좋아요. 제가 직접 만들 수 있는 만큼만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기회예요. 지금 놓치면 괜찮아요. 전빵 장인이지 사업가가 아니에요. 투자자가 돌아간 뒤 서윤이 물었습니다. 거절하셔서 후회 안 하세요? 아니,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 이 가게의 의미가 사라져. 난 매일 손님들 얼굴을 보면서 내 손으로 만든 빵을 직접 전하고 싶어.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피에르가 지키고 싶은 건 단순히 가게가 아니라 장인으로서의 삶이었다는 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사장님. 그래서 파트너 제안 받아들일게요. 정말? 네. 사장님처럼 작지만 진심을 다하는 가게를 만들고 싶어요. 장피에르는 서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마음 가득 차올랐거든요. 봄이 왔습니다. 서윤이 파리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서윤의 프랑스어는 거의 유창했고 제빵 실력도 장피에르 못지않게 늘었습니다. 어느 날 장피에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서윤, 우리가 제빵 클래스를 열면 어떨까? 제빵 클래스요? 응. 진짜 빵 만들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야. 주말에 소규모로 한 번에 5명 정도만. 서윤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사장님의 기술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르푸티 불랑제 베이킹 워크숍이 시작됐습니다. SNS에 공지를 올리자 신청이 쇄도했어요. 첫 클래스는 금방 마감됐죠. 4월 첫 토요일 5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프랑스인 3명, 한국인 1명, 그리고 미국인 1명. 모두 진심으로 빵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빵은 단순히 밀가루와 물의 조합이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랑이 들어가야 해요. 장피에르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서윤은 보조 강사로 함께하며 프랑스어와 한국어 통역도 해줬죠. 수업이 끝나고 한 프랑스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빵을 배우러 왔어요. 선생님처럼 진짜 장인이 되고 싶어요. 장피에르는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돼. 나도 30년 전엔 너처럼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워크숍은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고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장피에르와 서윤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빵에 대한 사랑과 장인 정신을 전했어요. 그 무렵 서윤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파리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나보러 온대요. 프랑스는 처음이래요. 서윤은 설레면서도 긴장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됐거든요. 5월 어느 날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엄마, 서윤아.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1년 반 만의 재회였죠. 다음 날 서윤은 어머니를 가게로 모셨습니다. 장피에르는 정성껏 준비했어요. 가장 잘 구운 크루아상과 커피를 내왔죠. 어머님 반갑습니다. 장피에르입니다. 서윤이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게를 둘러보며 놀라워했어요. 서윤아,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네, 엄마.
여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는 딸이 빵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반죽을 다루는 손놀림, 오븐을 확인하는 신중함, 그리고 손님을 대하는 따뜻함. 딸이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장피에르는 가게를 잠시 닫고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유는 정말 훌륭한 제빵사가 됐어요. 저보다 나은 부분도 많아요. 장피에르의 말에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에요. 서윤이 저를 살렸어요. 이 가게도 저 자신도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내가 걱정됐어. 외국에서 혼자 힘들까봐. 근데 보니까 넌 행복하구나. 네, 엄마. 여기서 제 길을 찾았어요. 그럼 됐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일주일간 어머니는 파리에 머물렀습니다. 에펠탑, 루브르, 생강. 여러 곳을 함께 다녔지만 어머니가 가장 자주 들른 곳은 역시 르푸티 블랑제였어요. 엄마, 왜 자꾸 가게에만 오세요? 여기가 좋아. 내가 일하는 모습 보는 게 좋거든.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데요? 나중에 한국에도 이런 가게 하나 열어줘. 엄마가 매일 갈 수 있게.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엄마. 하지만 그 말은 서윤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도 이런 가게를 열 수 있을까?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서윤이 파리에 온 지 2년이 되었어요. 르푸티 블랑제는 이제 몽마르트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가게 옆 공간이 비었을 때 장피에르는 그곳을 임대해서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빵을 사서 그 자리에서 커피와 함께 먹을 수 있게 한 거죠. 사장님, 이제 진짜 동네 사랑방이 됐네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단골 손님들은 매일 와서 빵 한 개,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장피에르, 서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베이킹 워크숍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벌써 60명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중 몇 명은 자신의 빵집을 준비하고 있었죠. 9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몽마르트르 18구청 문화 담당자였어요. 뒤퐁 씨, 우리 구청에서 몽마르트르 장인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인상이요? 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하는 장인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올해는 당신이 선정됐습니다. 장피에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죠. 30년간 이 동네에서 빵을 구우셨고 최근엔 새로운 시도로 젊은 세대와도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시상식은 10월 첫째 주 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장피에르는 서윤, 딸 소피,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참석했어요.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혼자 힘이 아닙니다. 특히 제 동업자이자 친구인 김서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장피에르는 서윤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서윤은 당황했지만 무대에 올라갔죠. 서윤, 이 상은 너의 것이기도 해. 우리가 함께 만든 결과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가게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장. 우리 동네의 자랑이에요. 작은 플래카드도 걸려 있었습니다. 몽마르트르의 보물, 장피에르 뒤퐁. 장피에르는 감동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 주는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장피에르와 서윤은 가게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저야말로요, 사장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넌 단순히 빵 만드는 법만 배운 게 아니잖아. 나한테 새로운 관점을 줬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진심을 나누는 방법을. 장피에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도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장인 정신,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몽마르트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작은 가게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죠. 그때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국에도 가게를 열어볼까 해요. 장피에르는 놀라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 네. 여기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몇 달은 한국에서도 일하고 싶어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걸 한국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거든요. 장피에르는 한참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넌 이제 독립할 자격이 충분해. 그리고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면 멋지겠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난 내가 더 큰 세상으로 나가길 바랐어. 여기만 붙들고 싶지 않아. 서윤은 장피에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항상 제 집이에요. 꼭 돌아올게요. 알아. 넌 항상 환영이야.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윤은 파리에서 3년을 보냈고 이제는 완벽한 장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서윤은 한국 출장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부산의 작은 가게를 10장소를 물색하고 한국의 제빵 시장도 조사했죠. 그리고 드디어 결정을 내렸어요. 사장님, 다음 달에 부산에 가게를 열어요. 정말? 축하해. 장피에르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서윤의 부산 가게 이름은 르푸티 블랑제 코리아였습니다. 해운대 근처 작은 골목, 파리의 가게와 비슷한 분위기의 공간이었죠.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장피에르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사장님, 한국까지 오시게 할 순 없어요. 당연히 가야지. 내 개업식에 내가 없을 순 없어. 11월 부산. 르푸티 블랑제 코리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장피에르가 직접 리본을 잘랐어요. 여러분, 이 가게는 단순히 빵집이 아닙니다. 프랑스와 한국이 만나는 곳이고 장인 정신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제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인 김서윤이 이곳에서 여러분께 진심을 담은 빵을 만들 거예요. 부산 사람들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빵을 맛보더니 감탄했어요. 이게 진짜 프랑스 빵이구나. 서윤 씨, 대단해요.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며 장피에르는 서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서윤은 혼자서도 완벽하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빵 만들기뿐 아니라 직원 관리, 고객 응대, 그리고 새로운 메뉴 개발까지. 서윤, 자랑스러워. 넌 이제 진짜 장인이야.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건 내 노력과 재능이야. 나는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야. 파리로 돌아가는 날, 서윤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사장님, 3개월 후에 파리로 돌아갈게요. 기다릴게. 그리고 서윤, 항상 기억해. 우리는 가족이야. 네, 사장님. 저도 사장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두 사람은 꼭 안아주었습니다. 3년 전 작은 빵집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선 가족 같은 관계가 된 거예요. 르푸티 블랑제는 여전히 몽마르트르 라마르크 거리에 있습니다. 장피에르는 이제 58세가 됐지만
여전히 새벽 4시면 일어나 빵을 굽고 있어요. 서윤은 파리와 부산을 오가며 두 곳 모두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장피에르와 함께 전통을 이어가고 부산에서는 한국 사람들에게 진짜 프랑스 빵을 전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여전히 매주 영상 통화를 합니다. 서로의 빵을 보여주고 조언을 구하고 일상을 나누면서요. 폐업을 고민하던 작은 빵집은 이제 두 나라를 잇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나이도, 국적도, 언어도 다른 두 사람의 따뜻한 인연이 있었어요. 지난주 장피에르는 서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윤, 3년 전 비 내리던 그날 내가 우리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넌 희망 그 이상이었어. 내 인생의 선물이었어. 고마워.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답장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사장님. 사장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해요. 두 개의 작은 빵집. 하나는 파리에, 하나는 부산에. 하지만 그 안에는 같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빵을 만들고 손님을 대하고 장인 정신을 이어가는 마음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55세의 프랑스 빵 장인과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이 만나 서로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 참 따뜻했죠? 폐업을 고민하던 장피에르는 서윤을 통해 다시 희망을 찾았고, 방황하던 서윤은 장피에르를 통해 자신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도,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나이가 들었다고, 실패했다고, 낯선 땅에 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진심 어린 만남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작은 변화, 작은 시도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오늘의 작은 노력이 매일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